노팬 여러분, 이그스칼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내야, 백업 두 선수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보상 선수 명단을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건 한승혁 선수가 아니라 이도윤, 황영묵 두 선수였습니다. KT 쪽에서 더욱 필요해 보였던 포지션이 불펜보다는 내야수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상 선수는 한승혁 선수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두 선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도윤, 황영묵 두 선수의 성적이 좋았다고 할 수 없고 심우준, 하주석 두 선수가 안착을 하면서 활용도가 높았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벤치에 있는 선수를 모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출전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백업이 강해야 주전이 교체가 되어도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그 역할을 이도윤 선수와 황영묵 선수가 해냈다. 특히 센터 내야가 수비가 워낙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죠. 심우준, 하주석 두 선수가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두 선수의 버금가는 수비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역할 이도윤, 황영묵 선수 참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먼저 이도윤 선수를 언급해봅니다. 올 시즌 심우준 선수가 영입이 되었고 하주석 선수가 남으면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도윤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사실 경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크다. 지더라도 내가 못해서 지면 이유가 있지만 나가지 않았는데 지면 분한 마음이 더 컸다. 그래도 온 선수들이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을 수도 없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한 번씩 나갈 때 괜찮게 한 것 같다는 이도윤 선수입니다. 전반적인 타격 성적은 작년보다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24시즌 우르크가 72.4, 25시즌은 66.5. 주전으로서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할 필요는 있기는 할 겁니다.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체력 부분은 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원래 타격이 월등하게 좋았던 선수는 분명 아니니까요.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백업으로 출전을 한 부분에서 고전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반기는 타율 2할 3푼 6리, 아무래도 심우준 선수가 고정적으로 나왔던 시기는 분명 타격적으로도 성적이 좀 안 나왔던 이도윤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심우준, 하주석 선수와 포지션을 양분했던 후반기는 3할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가치를 보여준 이도윤 선수입니다. 주전으로서는 분명 존재감이 약하기는 하지만 백업으로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도윤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도윤 선수의 타격을 보면 몸쪽 공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배터박스 최대한 앞에서 공략을 하고 변화구에 각이 생기기 전에 공략을 하려는 이도윤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 각이 큰 변화구는 어이없는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반면 바깥쪽에 대한 반응은 좀 엉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파워가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바깥쪽을 당겨서 타구 속도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컨택 스윙을 해서 아치를 그려내야만 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바깥쪽 로우 코스는 한손 타격으로 좀 아치를 그려내거나 안타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바깥쪽 하이존은 대응이 안 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타격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역시나 바깥쪽 하이 코스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속구에 밀리지 않는 타격을 보여주는 이도윤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종별 안타율을 보면 투심, 포심, 커터는 3할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 포크볼 모두 2할대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박스를 최대한 앞에서 타격을 하다 보니까 좀 변화구를 배제를 하고 속구를 노리는 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권에서 강하다는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 올 시즌은 좀 낮게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24시즌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을 기록했던 이도윤 선수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몸쪽으로 압박해 오는 속구에 밀리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투수는 변화구를 활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공들이 볼이 되면 결국 밀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윤 선수는 그 공을 기다리는 타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도윤 선수가 득점권에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좀 떨어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득점권에서는 변화구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도윤 선수가 26시즌에 좀 더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백업은 짧은 기회 속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하다 보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한다. 속구 변화구 중 속구를 선택하고 몸쪽 바깥쪽 몸쪽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도윤 선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도윤 선수는 내년에는 계산이 되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 이 선수가 나갔으니 오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황영목 선수를 언급해 봅니다. 올 시즌 2루 백업으로 시작했던 황영목 선수입니다. 시즌 초 황영목 선수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고 마음가짐이 같다. 프로는 항상 경쟁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경쟁이 야구 선수에게 꼭 필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던 황영목 선수, 안치홍 선수가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황영목 선수가 주전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황영목 선수도 부진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4월까지는 2할대 초반, 5월은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6월 다시 2할 1푼 1위를 기록하면서 결국 하주석 선수의 포지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퓨처스도 다녀오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고 문제점으로 살이 빠지면서 파워도 같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살을 찌우고 시작한 후반기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미 하주석 선수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주전보다는 대타, 대주자로 역할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시즌이 끝나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도윤 선수에게도 자리를 내주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제대로 2년차 징크스를 좀 겪은 황영목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핫코드전을 보면 하이전보다는 로우전에 더 강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바깥쪽보다는 몸쪽에 강점을 보이는 황영목 선수입니다. 이도윤 선수는 바깥쪽 공을 컨택하면서 아치를 만들려고 한다면 황영목 선수는 땅볼을 만들어내면서 발로 출루를 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가 이용규 선수처럼 타격을 한다면 황영목 선수는 손아섭 선수처럼 타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황영목 선수도 득타율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대타로 기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올 시즌도 부진하다 해도 득타율이 3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상 선수로 팀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팀 구성이 마무리가 된 것은 분명 아니죠.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배정대 선수 관련 트레이드 떡밥입니다. 구단은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중견수를 찾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거나 트라이가 되는 트레이드 소식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것이 바로 배정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박혜미 선수를 영입하면서 배정대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한다더라. 근데 이번에 KT가 최원준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외야가 좀 정리가 필요하고 배정대 선수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하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견수가 절실한 팀이 우리이기는 하니까요. 배정대 선수를 NC 보상 선수로 풀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내야 백업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성사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도 솔직히 내야 정리가 할 필요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이면 정은원, 이민준 선수가 제대를 하니까요. 비슷한 유형의 이루수가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죠. 문현빈 선수는 이제 외야에서 안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심우준, 하주석 두 선수는 주전 자리가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봤을 때 내야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 이도윤, 황영묵, 정은원 2군에 있는 한경빈도 그렇고 이승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한 선수들 유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게 손쉽게 결정할 문제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정은원 선수가 반등을 해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정대 선수가 올 시즌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진한 것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만 있지 실제로 성사가 될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백업 두 선수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백업이 든든해야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도윤, 황영묵 두 선수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부진했던 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단단해졌던 25시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